안녕하세요. 전상일 기자입니다. 최근에 제 블로그 댓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심준석 선수하고 김서현 선수에 관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심준석 선수가 이제 스카 보라스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하고 김서현 선수가 또 엄청난 스피드를 내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올해는 그 외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수가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이번 2022 드래프트에서 다크호스가 될 만한 선수를 한 명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현장에서도 평가가 매우 좋고요. 또한 올해 아마 무난하게 상위 지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위 지명이 예상이 되면 제가 이렇게 따로 정말 중요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죠. 단순히 상위 지명을 떠나서 이번 1라운드 전체 1라운드에서도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선수를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충암고등학교 3학년 윤영철 선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최근에 끝난 이마트배에서 윤영철 선수의 투구 모습인데요. 충암중학교를 나왔고 충암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으며 작년 2개의 전국대회 우승을 이끌어낸 투수입니다. 올해도 첫 대회에서 4강을 이끌었고요. 작년 최다 이닝을 던졌고 올해도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지고 있으며 기록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윤영철 선수에 관해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 대로 윤영철 선수 중학교 2학년 때 당시의 영상인데요. 제가 처음 보고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선수죠.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투구 폼이 너무 예쁘고 기본기가 너무 훌륭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수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기본기를 갖고 있는 선수를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이때 당시에 너무 흥미로워서 영상도 찍고 인터뷰까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8년도인데요. 지금 나오네요. 제가 투구 폼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이때 흠잡을 데가 없는 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중학교 3학년 여름 당시인데요. 반바지 입고 투구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키가 훌쩍 컸습니다. 키가 한 5cm, 6cm 정도 커가지고 구위가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대비해서 기량 상승폭이 제가 봤을 때는 이때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때가 보이스 대표 나가기 직전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윤영철 선수는 중학교에서는 뭐 최고의 투수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서울권에서 윤영철 선수는 뭐 김서현 선수만큼이나 유명한 선수였으니까요. 다만 이제 충암중학교 출신이니까 충암중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충암고등학교로 올라오는 경향이 많으니까 이렇게 뭐 스카우트 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각 구단 각 고교에서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던 것뿐이지 굉장히 뭐 우수한 탑클래스의 선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사실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요. 제구를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한 게임에 보면 볼넷도 많이 나오고 경기장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별 희한 잡다한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는 달랐어요. 경기장에 올라가면 굉장히 침착하고 중학생답지 않게 제구가 뭐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고등학교에서도 탑클래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투구폼 자체도 너무 예쁘고 너무 부드럽고 밸런스도 너무 좋고 익스텐션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흠잡을 데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힘도 뺄 줄 아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저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호수 뒤에서 한번 보시죠. 호수 뒤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크게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영복 감독님의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리 지금 당장 데려와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중학교 때도 강효정 선수도 엄청난 선수이긴 했는데 윤영철 선수는 강효정 선수 이상 가는 정말 선수였었죠. 그리고 그것을 성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고등학교 2학년 때 프로 선수급의 이닝을 던졌습니다. 거의 90이닝 넘는 이닝을 가까운 이닝을 던졌는데
던져서 충암고등학교 2관왕을 이끌었습니다. NC 다이노스의 김재균 선수 이후로 첫 우승이면서 충암고 2관왕은 제가 고교야구 역사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만에 2관왕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정말 충암고 역사에서는 위대한 선수입니다. 고우석 선수도 못했고, 그 다음에 뭐 이 삼성 라이온스에 있는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도 고교 최고의 선수입니다만 그 선수 같은 경우도 2관왕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정말 위대한 충암고의 역사에 남을 만한 선수가 되긴 했는데, 사실 그런데 지금 경기 영상을 보시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중학교 때의 장점을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투구폼, 좋은 변화구 구사 능력, 제구력, 좋은 견제 능력, 기본기, 부드러운 팔스윙, 뭐 이런 중학교 때 장점을 모두 다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중학교 때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위 자체도 사실 타자를 좀 압도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요리조리 잘 요리한다, 잘 끌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경기 운영에, 그 다음에 변화구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너무너무 좋은 투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는 프로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프로 구단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현재까지는 왼손 투수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모 구단 팀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구위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 구위나 구속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 이만한 투수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팬 여러분들이 이제 투구 폼 도루라는 말씀을 농담 삼아서 하시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구 폼 같은 경우는 잘못 바꾸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프로에서는 웬만하면 바꾸지 않고 힘을 붙이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선수들을 좋아하거든요. 이의리 선수처럼요. 그런데 윤영철 선수가 대표적인 그런 선수라는 거죠. 기본기에서는 뭐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선수입니다. 습관적인 부분, 선천적인 부분에서 손댈 게 없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전다빈 선수에 비해서도 힘을 붙이는 것도 훨씬 더 쉬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에서도 충분히 뭐 빠르게 쓸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변화구라든가 체인지업, 슬라이더 이런 부분도 이미 수준급이고, 거기다가 견제라든가 슬라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선수들이 등한시하기 쉬운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 스텝이 굉장히 좋죠. 슬라이드 스텝이 1루 주자를 견제하면서 던지는 퀵모션인데 빠르기도 할 뿐더러 제구도 좋고 구속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구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윤영철 선수가 2022 드래프트에서 주목받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우완 투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풍족하고요. 왼손 투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우완 투수는 심준석, 김선 선수를 제외하고서라도 신영우 선수, 서현원 선수, 이진아 선수, 최준호 선수 등등등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사이드암도 좋은 선수가 많죠. 대표적으로 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명근 선수, 대구고등학교 김정우 선수, 신일고등학교 서동욱 선수 등등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왼손 투수는 윤영철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압도적인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입니다. 드래프트에서 기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소성이라고 제가 늘 기사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 희소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상대적으로 기량 자체가 압도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완 투수에 비해서 순번이 훨씬 올라갈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완벽하다는 것이죠. 일단 기본기가 여타의 선수들을 압도합니다. 제구도 워낙 좋고요. 경기 운영 능력은 거의 고등학교 모든 선수 가운데 최고입니다. 디셉션도 좋고요. PFP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야구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훌륭하고 무엇보다 연투 능력이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따라서 힘만 붙으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입니다. 윤영철 선수가 상위 지명 후보로 거론이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는 구속이 상대적으로 좀 약점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이나 구위가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난 이마트배에서 이제 프로구단 스피드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윤영철 선수의 직구 구속은 136에서 142 정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142 정도까지 구속이 올라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몸도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지컬적으로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 KBO에서 자완투수 성공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야 고등학교 때도 147, 8km를 던졌던 선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원석, 최승용, 김진욱 같은 선수들이 프로에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구위를 선보이고 있죠. 힘이 많이 붙었고 훨씬 좋은 구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도 충분히 프로에서 육성을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구위가 나오겠구나라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최승용 선수 같은 경우는 윤영철 선수보다 스피드가 더 느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수를 처음 봤던 게 황금사자기 당시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프로구단 스피드건으로 측정을 했을 때 133에서 5km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맨 처음 이 선수 기사를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왼손 투수들 같은 경우는 선발로서도 중간으로서도 굉장히 쏠쏠하게 써먹고 있죠. 따라서 이 윤영철 선수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1번, 2번, 3번, 4번의 이유에 의거해서 저는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다크호스를 윤영철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팬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심준석 선수와 김서현 선수 다음으로 지명받을 선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는 아직 시즌 초반이라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영철 선수가 그 후보군 중에 한 명입니다. 만약에 현재는 심준석과 김서현 선수의 1, 2등 구도가 사실 좀 확고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완성된 선수라는 것이죠. 워낙 이제 사실 뭐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몸이 훌륭합니다. 김서현 선수는 지금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키도 190cm가 넘어가는 데다가 순발력도 좋고 거기다가 스피드도 이미 150대 중반까지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프로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두 명의 어떤 양강 구도가 현재는 확고한데, 만약에 이 두 명의 양강 구도를 깰 수 있는 선수가 나온다면 저는 그 유일한 후보는 윤영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죠. 그 기간 동안에 윤영철 선수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신의 한계를 깨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왼손 투수가 현장에서는 워낙 귀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윤영철 같은 어떤 그런 왼손 투수 자체도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달리하는 구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변수가 하나 있다면 세 번째 순번이 롯데 자이언츠라는 것이죠. 롯데 자이언츠는 부산을 영국권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경남고등학교 파이어볼로 신영우 선수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야구는 영국권을 기반을 두고 발전해왔고, 또 롯데 자이언츠는 이제 경남고 출신의 훌륭한 스타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죠. 거기다 신영우 선수 같은 경우는 150km를 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선수이고 굉장히 평가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제 2022년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현재 올해 이제 부산고전 주말리그에 딱 한 번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때 당시에 5.1이닝 10K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제구가 조금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조금 더
그리고 계속 신영우 선수를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윤영철 선수, 신영우 선수를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아마 계속 관찰을 하고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롯데가 아니라 다른 팀이었다면 윤영철의 가치가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윤영철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윤영철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윤영철 선수는 저에게도 꽤 의미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지켜봐 왔고 또 특급 선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이죠. 드래프트에서 왼손 투수는 항상 많은 변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영철 선수가 이제 어느 팀 유니폼을 입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팀 유니폼을 입은 선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드래프트를 즐기시면 더 재미있게 프로야구와 아마야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FA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인 선수들이 전면에 나서는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팀 입장에서도 빨리 선수들을 키워야 우리 팀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일어난 박동원 선수와 2라운드 지명권도 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드래프트까지 5개월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이 윤영철이라는 이 선수가 어떻게 이 변수를 만들어낼지 지켜보시면 재미있으실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독자분들께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해 드리지만 드래프트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드래프트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님이나 단장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특히 드래프트는 시즌 막판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 협회장기에서 맹활약을 했던 김도영 선수가 계속 앞서 있었던 문동주 선수를 제치고 1차 지명이 된 사례는 굉장히 유명한 이 사례 중에 하나죠.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현장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면 제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독자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독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많이 어색하고 부족한데요.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